그렇게 돼가요. 환자들한테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업병. 저도 애 키우면서 가장 포인트는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후식으로 주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키한의원 3본점 원장 김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키한의원 분당점 원장 이승용입니다. 본인의 키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178. 전 182. 크죠? 요즘 큰 편이고 저는 비슷비슷한. 저 때는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때는 거의 많이 큰 편이었고 요즘 애들은 또 많이 크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위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위로 올려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애들이 정말 많이 커졌구나 이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서 질문을 받아보신 게 있으신지? 저는 이제 아이들이 지금 둘 다 대학생이 돼서 또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라서 제 친구들이나 동기 동창들한테 자주 만나게 되니까 보면은 이제 물어보게 되죠. 제가 이제 성장에 관련된 한의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좀 더 관심 있게 물어보고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결정적인 건 저희 애가 어렸을 때부터 커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울 수 있는가를 계속 물어보고 제가 그거에 답변해주고 근데 답변은 항상 뻔하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좀 시키고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죠. 너무 뻔한 답이니까. 저는 뭐 특별히 막 한의사라는 걸 밝히고 다니질 않아서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지 않는데요. 뭐 간혹 친한 친구들 어떻게 하면 뭐 잘 클 수 있냐. 사실 의사로서 치료 영역을 제외하고서 키를 잘 크는 법을 설명하기에는 되게 한계가 많아요. 그냥 모범답안 사람들이 들으면 뭐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밥 잘 먹게 하고 편식 가급적 안 하게 하고 잠 일찍 자고 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평소에 활동량이 좀 많아질 수 있게 스트레스 관리 좀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실제 우리 원장님들의 자녀들의 키 저희 큰애는 지금 만 22세고 키가 190. 둘째는 만 20세고 184 정도 돼요. 둘 다 남자네요. 둘 다 안타깝죠. 엄청 크다. 90. 왜 안타깝죠? 딸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한의원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주위에 딸들이 부모님한테 잘하지 아들이 잘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케이스를 만드세요. 저는 결혼이 늦어서 아이가 이제 7살 딸인데 키가 126 정도 돼요. 126cm면 제가 오기 전에 평균 키를 한번 봤는데 제 딸 아이의 평균 키가 120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번호가 100명 중에서 한 90번?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걔는 잘 크고 있고 비교적 건강해서 뭐 특별히 따로 신경 쓰는 건 없는데 그래도 항상 그러니까 골고루 잘 먹게 해요. 또 환절기 때 아기가 조금 피곤해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한약을 좀 먹게 하죠. 그때 아빠가 또 한의사니까 편하게 상황 봐가면서 필요한 약들을 환절기 때나 뭐 이렇게 좀 애가 약해 보이거나 힘들어 보일 때 먹게 하는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한의사분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한약을 먹일까? 당연히 먹죠. 한의사 자녀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먹었죠. 엄마가 먹었으니까 임신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 한의사들은 임신하면서부터 와이프 한약을 먹이죠. 뭐 와이프가 임신 중에 큰 뭐 이게 어디 아픈 게 없다면 임신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임신 중 보약이 있어요. 그래서 산모의 체력도 도와주고 아기 성장도 도와주는 이런 약들 먹게 했고 저는 그다음에 출산 전에 만 10개월 정도 돼갈 때 9개월 지났을 때죠. 그때 이제 출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약들 출산을 도와주는 약들 먹게 했고요. 그러니까 아기는 뱃속에서 이미 먹었다고 의학적으로 사실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접했고 한약을 돌 때 되면 보통 한의사들은 녹용을 넣은 보약을 한번 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의사들의 일반적인 패턴에 따라서 한약을 계속 먹고 환절기 때나 뭐 얘가 좀 힘들어 보일 때 먹게 하고 이거에 더불어서 중학교 때부터나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뭐 보통 얘기하는 총명한도 먹이고 총명 공진난도 먹이고 환자분들한테 하는 관리법이나 치료법을 자녀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하느냐?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면 저희 애가 그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상적으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죠. 왜냐하면 일찍 자라 아니면 사이에 뭘 먹지 마라 아이스크림 같은 걸 피하라기도 하고 지방을 피하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애들 다 먹어요.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먹일 거냐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그 인슐린 나왔을 때 이게 서로 상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예 밥 먹을 때 같이 먹이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이면 되지 그 사이에 간식으로 먹이지 않으면 훨씬 더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저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직업병이라고 하잖아요. 직업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을 때도 안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제어를 하게 되고 생활 습관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일종의 직업병처럼 똑같이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의사들은.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콜라를 먹겠다고 하면은 콜라를 못 먹게 하고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에다가 그 오미자 엑기스 같은 거를 콜라를 대체시켜서 먹게 하죠. 어쨌든 아이의 욕구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지만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욕구도 채워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의사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돼가요. 환자들한테 하는 말을 애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직업병이에요. 저도 애 키우면서 가장 포인트는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후식으로 주는 데 가지 않는다. 그걸 기본으로 했고 그 다음에 햄버거가에 가서 콜라가 나오거나 감자튀김이 나오면 단품으로 햄버거를 시키고 음료수는 따로 이렇게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걸로 따로 줬지 감자튀김이나 콜라를 함부로 같이 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저절로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면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의사를 하다 보면은.